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했던 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죠. 이 내용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것 외에 이 해당 검사 4명에 대해서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감찰 지시한 거는 알겠습니다만 감찰이라는 거는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계를 검토한다는 거는 잘못했다고 확정을 짓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단하고 이미 선 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변협과 그 재판부가 자체 지금 그 감찰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징계를 해도 되고 법무부가 하는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선후가 바뀐 거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법 형사소송법 18조에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교체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 퇴정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또 이 퇴정한 검사들이 이게 이제 항명이고 집단 행동이고 이게 불법인지 아직도 가늠하지도 않아요. 이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 증언이 조작됐다는 이유를 결국 들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판에 어떤 면소 판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나올 수 있어서 네. 이건 신중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다른 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양새는 물론 좋지 않다. 퇴정을 한다는 것이. 근데 하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종종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피 신청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한이고 그런데 감찰 지시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은 뭐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법조계나. 근데 뭐 징계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서두른 거 아니에요,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저 말씀을 하신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증인을 신청했고 그 증인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기각되자마자 돌연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부두로 그것도 그리고 바로 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사례인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를 대하는 게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찰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 상황을 가지고 징계 범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지 네. 지금 이미 다 그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놓고 네. 거기에 조사 결과를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단이 이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을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을 받는 데 이어서 해당 검사들은 또 징계가 검토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상대 측 변호인단의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뭐 외통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점 이 내부적인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걸 노린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검찰이 내년 9월에 사실상 이제 공소청으로 전락하고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찰을 이렇게 과하게 압박할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지나친 게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정 모욕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 직무를 한 거예요. 오히려 만일 거기서 본인들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재판부가 6명만 딱 예. 받아들여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오히려 전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직무유기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재판으로 고발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이게 뭐 여기에서 수사로 얻는 실익 이런 것보다는 검찰에 대해서 모욕주기나 압박을 통해서 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소를 이끌어내는 그런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 설명대로라면 검토는 검토일 뿐이다. 그리고 또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나왔을 때 징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일단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짧게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번 그 재판 준비 기일이 첫 번째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무려 10차 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재판을 이제 배심원단으로 해서 꾸려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재판을 느닷없이 중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네. 너무나 다분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